자, 오늘은 2학기 기말이죠? 2학기 기말 실전 모의고사 12회인가 봐요. 자, 얘는 월계수에 있어요. 월등한 개념수학. 자, 월등한 개념수학 줄여서 월계수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집이고요. 교사용에 실려있는 기말고사 예상 문제예요. 자, 실전 모의고사 12회 풀 건데 네이버 블로그에 문제 있으니까 한번 받아서 직접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봐야지 실력이 돼요. 알겠죠? 꼭 직접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오늘 1번부터 순서대로 좀 볼까요? 자, 입체도형, 다면체죠, 다면체. 회전체 말고, 다면체 이름을 쓰라는 거죠. 자, 팔각기둥이에요, 팔각기둥. 위에 팔각형 있고, 밑에 팔각형 있고, 그럼 옆에도 8개 있고, 그래서 10개겠죠, 면이. 그래서 구면체다. 알겠죠? 오각뿔은, 그렇지, 밑에 오각형 하나 있고, 옆에 5개 있고, 그죠? 6면체가 되겠죠? 칠각뿔은 8면체. 오각기둥은 7면체, 육각뿔대는 8면체, 5번이 맞는 거다. 자, 그래서 외워두세요. 기둥은 m 플러스 2 위아래 2개 더 있어요. 이죠? 위아래 2개가 더 있어서 m 플러스 2면체다. 그러니까 팔각기둥은 9면체가 아니라 이죠? 10면체가 된다. 무슨 알겠죠? 뿔은 m 플러스 1이다. 뿔은 m 플러스 1이다. 면의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각뿔은 5에다가 하나 더해서 6면체, 칠각뿔은 7에다 하나 더해서 8면체 이런 식으로. 기둥은 m 플러스 2, 5에다 2 더해서 7면체. 알겠죠? 뿔대는 기둥하고 똑같다. 뿔대도 기둥하고 똑같이 면의 개수는 m 플러스 2가 된다. 면의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면의 개수. 면의 개수는 뿔은 하나만 더해주면 되고, 알겠죠? 뿔은 이름에다가 하나 더해주면 돼요. 이름에다가 하나 더해주면 되고요. 기둥은 2개 더해주면 되고, 뿔대도 2개 더해주면 된다. 2번 면의 개수가 9개인 각뿔대. 몇 각뿔대 그러면? 그렇지, 7각뿔대. 방금 했죠? 각뿔대도 m 플러스 2가 된다 그랬어요. m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뭐 칠각뿔 알겠죠? 칠각뿔대. 칠각뿔 하면 8개고 면이죠. 면이 9개면 칠각뿔대다. 꼭지점의 개수는 그렇지 7 곱하기 7 곱하기 2 해서 14개가 되고요. 알겠죠? n 곱하기 2대 n 곱하기 2다. 뿔대하고 기둥은 꼭지점 개수가 n 곱하기 2. 모서리의 개수는 그렇지 n 곱하기 3 3, 7에 21. 알겠죠? 그래서 20이라고 14하고 더하면 된다. 35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그래서 뿔대하고 기둥은 똑같다 그랬어요. 뿔대하고 기둥은 꼭지점 개수는 얼마? 그렇지. 꼭지점 개수는 2n.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는 3n. 알겠죠?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 이렇게 외워두시죠. 뿔대하고 기둥은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정다면체.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돼 있죠. 맞는 거네.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고요. 그죠? 정팔면체도 정삼각형이고 12면체가 오각형이고 그죠? 20면체도 정삼각형이다.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된 게 4면체, 8면체, 20면체. 그죠? 그 다음에 정6면체는 정사각형, 정12면체는 정오각형. 특히 정12면체 잘 기억해 두시고요. 면의 모양이다. 완전히 외워 두시죠? 자, 4번이에요. 정육면체 만들었어요. 정육면체 만들었어. 잘 읽어봐. A와 M은 겹쳐진다. 접으면 어떻게 돼? A하고 M하고 붙겠죠? 그래서 요 평면을 세우고 요 평면도 세우면, 그러니까 얘가 밑면이라고 하면 90도로 서야 되겠죠? 90도로 일었으면 A하고 M하고 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번은 맞다. 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그죠?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이쪽 면 해서 면이 3개가 모인다는 거죠. 정육면체 꼭 기억해 두시죠. DE하고 GH가 겹쳐지나요? DE.
DE가 어디 있죠? DE하고 어디? GH가 겹쳐질까? 겹쳐지나요? 잘 보세요. 얘 세우고 얘 세우고 얘가 이제 뚜껑이죠. 얘가 밑면이면 뚜껑 덮은 거야. 덮으면 GH가 D랑 딱 붙을 것 같아요. 그죠? 이해가죠? 그래서 DE가 이 평면의 위쪽에 쓰게 될 거고요. 얘가 뚜껑 덮으면, 그죠? 세우고 덮으면 GH가 여기를 포개지겠죠? GH랑 포개진다. AB하고 EF는 꼬이친이다. AB하고 EF 꼬이니친가요? 그렇죠. AB는 세우면 잘 봐. 이게 지금 얘가 밑면이에요. 요거 밑면 알겠죠? 그러면 AB는 여기 이렇게 쓴 거죠. AB가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EF는 여기 있죠? 알겠죠? 그래서 EF는 여기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F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랑은 그렇지. 꼬이니치가 많군요. 알죠? 4번은 맞다. 자, 그래서 접었을 때 어떻게 생기는지 이렇게 알파벳까지 써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ABCN가 ABCN 요거이죠. 마주보는 면은 그렇지. 얘가 돼야 돼. KFGJ가 돼야 돼. GHIJ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랑 마주보는 게 얘죠. 두 개 마주보는 거, 두 개 마주보는 거, 두 개 마주보는 거. 알겠죠? 그래서 마주보는 면 우리가 평행하다 그러죠. 평행한 면이 잘못 찍어졌다. 5번이 틀린 거군요. 자, 이거 접는 거 잘 안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직접 오려서 한번 접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오려서 접어 보고 확인해 줘야 된다. 자, 5번이에요. 5번. 회전시키면 어떻게 생기는지 찾는 거죠. 그래서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원이 생기죠. 한번 대충 그려봐도 돼요. 요렇게이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그렇죠. 원기둥처럼 생겼지만 뻥 뚫린 거. 그 다음에 실제로 회전하는 거는 그렇지. 실제로 회전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생겼다. 몇 번? 그렇지. 4번처럼 생겼다는 거죠. 자, 뭐 회전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알겠죠? 회전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회전축이 있으면 회전축을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요 사각형. 직사각형이죠. 요 빗금친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서 1번 원기둥이 된 거다. 마찬가지로 3번은 뭐 회전시킨 거야? 그렇지. 3번도 요거 직각삼각형하고 직사각형 요 빗금친 도형을 회전시킨 거다. 어떤 걸 회전시켰는지 잘 보세요. 가운데 구멍이 뚫렸죠. 가운데 구멍이 뚫렸으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뭐 회전시킨 거다? 그렇지. 회전축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거다. 떨어져 있는 직사각형. 4번은 그렇지. 4번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정답이고 우리가 찾는 정답이죠. 그래서 어떤 도형을 회전시켰는지를 이렇게 거꾸로 찾아줄 수 있으면 뭐 회전시켜서 됐는지는 금방 우리가 확인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도형을 회전시켜서 생긴 입체 도형인지 회전체인지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 자, 빗금친 도형을 회전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어떤 도형을 어떻게 회전시키면 이렇게 생긴 회전체가 생기는지 알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6번이에요. 건널비. 건널비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건널비 기본은 원래는 전개도다. 전개도지만 기둥이니까 그냥 구해도 된다. 어떻게 구해도 된다? 그렇지. 밑넓이 2개. 거기다가 어떻게? 옆넓이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밑넓이는 지금 뭐야? 밑면이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똑같은 합동인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 2개 더해주면 되겠다.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그렇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이 2, 아랫변이 8. 2 더하기 8. 곱하기 높이가 4.
나누기 2 해주면 되고요. 얘가 몇 개? 2개. 옆넓이다 이게. 더하기 밑넓이. 그 다음에 옆넓이. 옆넓이는 어떻게 돼? 직사각형 하나 생기는 거죠. 쫙 펼치는 거야. 그래서 직사각형 하나 생기고요. 높이가 얼마? 8. 그 다음에 옆면 쭉 펼치면 어떻게 돼? 5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8 요렇게. 알겠죠? 펼치면 5, 2, 5, 8 여기 8이죠? 그렇게 요거 다 더한 것만큼 그게 가로가 된다. 세로는 요 높이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서 써주세요. 알겠죠? 자, 2 곱하면 없어지고요. 10 곱하기 4니까 40. 그 다음에 옆넓이는 얼마지? 20이군요. 20이죠? 20 맞죠? 20 곱하기 8 해서 160. 더해주면 얼마? 그렇지. 우리가 찾는 답은 200. 요렇게. 알겠죠? 자, 원뿔대 부피예요. 원뿔대 부피는 훨씬 간단하죠. 옆넓이, 겉넓이보다 부피가 훨씬 간단하다. 겉넓이가 더 복잡해요. 이 원뿔대는 특히 전개도 그래서 겉넓이 구해야 되죠. 저번에 한번 해봤어요. 자, 겉넓이 구하는 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부피는 진짜 간단하다. 뿔 부피 구하는 거. 그래서 커다란 원뿔 3분의 1 밑넓이 파이 r 제곱 왜죠? 99, 81, 81 파이.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그렇지. 4 더하기 8 해서 12. 커다란 원뿔 전체 부피를 구한 거고요. 이 전체 부피에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요 잘려져 나간 것만큼 빼주면 되겠다. 요 잘려져 나간 거는 반지름이 3이고 높이가 4. 그래서 얘도 뿔이니까 3분의 1,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 높이는 4.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계산 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으로 약분하면 4 되고요. 9, 4, 9, 2, 18, 18제곱, 324구나. 4, 1은 4, 4, 8에 32. 그래서 324파이고요. 얘 약분하면 3이니까 3, 4, 12파이고요. 12파이 빼면 312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그래서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뺀 거다. 기억해 두자고요. 원뿔 부피는 3분의 1 꼭 해주시고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기둥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기둥의 3분의 1이다. 꼭 외워두자고. 자, 8번이에요. 회전시키면 뭐가 생기지? 그렇지. 회전시키면 요렇게 뭐가 생긴다? 그렇지. 반구가 생긴다. 자, 이렇게 생긴 반구예요. 반구. 구 건넓이 어떻게 구하지? 구 건넓이. 공식이 뭐다? 그렇지. 4파이 r 제곱이야. 반구니까 2분의 요거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파이 r 제곱하면 r이 7이니까 2파이 r 제곱 77에 49. 그래서 얼마? 98파이. 이렇게 해서 98파이 답 쓰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알겠죠? 왜 안 돼? 이거 98파이 하면 반 구예요. 9의 겉넓인데 요 색칠한 부분만 구한 거예요. 색칠한 부분. 알겠죠? 그런데 색칠한 부분 말고 있죠? 말고 노란색 여기. 이것도 겉넓이란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노란색 요 부분을 더해줘야 돼.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노란색 부분을 반드시 더해줘야 된다. 노란색 부분은 뭐야? 그렇지. 반지름이 7인 원이거든. 있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49파이를 더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49파이 더해주면 147파이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아니라 2번이 답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반구 겉넓이는 공식처럼 꼭 기억해 두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반구 겉넓이는 3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외워두자고. 알겠죠? 그래서 2파이 r 제곱 아니고 거기다가 원 하나 더해서 3파이 r 제곱이다.
3파이 r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 왜 그런지까지 꼭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정말 중요한 문제다. 오케이? 정말 중요한 거다. 따로 꼭 외워두세요. 방구 건넓이. 자, 그 다음 9번이에요. 9번. 줄기 잎이죠? 줄기 보는 건 이제 다 아시죠? 52, 57, 63, 이죠? 90, 94, 98,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50 얼마? 과학 점수가 50점대가 2명, 60점대는 5명, 알겠죠? 70점대는 7명, 80점대는 6명, 90점대는 3명, 이렇죠? 그럼 몇 명이지? 23명이군요. 23명 맞군요. 23명이에요. 가장 높은 학생은,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98, 98 맞죠? 2번도. 가장 낮은 학생은 52 맞죠? 52점. 80점 이상인 학생, 80점 이상인 학생은 어디야? 그렇지. 80점 이상은 여기죠. 그래서 9명처럼 이게 틀렸군요. 그죠? 그래서 80점 이상인 학생은 9명이다. 이해가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점수대, 점수대, 그죠? 70점대가 제일 많군요. 그죠? 70점대가 제일 많다. 이해가죠? 그렇게 70점대가 7명이라서 5번도 맞다. 잎이 가장 적은 줄기는 어디? 50점. 그죠? 5.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7이고, 있죠? 잎의 개수가 몇 개? 7개. 알겠죠? 그래서 잎이 가장 적은 줄기는 5. 그죠? 잎의 개수는 7, 7개. 그죠? 그래서 2개 더하면 1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가장 적은 줄기는 50점대죠. 5고요. 가장 많은 줄기는 7인데 그 7에 속하는 잎이 7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답이 10이다. 자, 11번이야. A부터 구해볼까요? 자, 도수분표 아주 간단한 거죠.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다 더하면 합계가 30명이다. 이거잖아. 있죠? 더하면 9, 12. 21이죠? 21이니까 30 되려면 A가 9겠네, A죠? A는 9다. 자, A는 9고요. 그 다음 30회 이상인 학생. 30회 이상인 학생은 어디다? 그렇지. 30회 이상인 학생은 여기죠? 30회 이상인 학생 몇 명이다 그러니까? 12명이다. 전체 몇 명? 전체는 30명이고 30명 중에 12명. 백분율 계산하는 거 알죠? 30명 중에 12명. 분수랑 똑같은 거, 상대 도수랑 똑같은 값이에요. 퍼센트니까 백분율이죠.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어요. 계산해 볼까요?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약분하면 4. 4 곱하기 10이니까 40%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됐지? 13번이에요. 13번. 자, 얘는 히스토그램이죠. 이름도 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아까 도수분포 다각형, 도수분포 다각형 아직 안 나왔구나. 도수분포표, 이제 줄기 잎그림,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처럼 그려져 있는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계급의 크기는 얼마? 100부터 200까지, 200부터 300까지 100이죠. 100이에요. 계급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군요. 조상 가구 수는 몇 가구죠? 여기는 3집, 여기는 4집, 여기는 8집, 여기는 10, 여기는 5.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얼마야? 15, 20, 30이군요. 30가구 맞아요. 이죠? 계급의 개수도 많고, 계급의 크기도 많고.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3이죠. 3. 얘도 맞군요. 이죠? 자, 400kWh 이상. 400kWh 이상은, 이죠? 어디다? 그렇지. 400 이상이면 여기랑 여기죠? 15가구죠? 400에서 500까지만 10가구고, 우리가 찾는 거는, 이죠? 15가구가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다. 자, 적은 쪽에서 10번째. 적은 쪽에서 10번째면 어떻게 돼? 적은 쪽에서 아주 절약하고 사는 집.
알겠죠? 전력을 조금 사용하는 집들이죠. 여기 3집, 여기 해서 7집, 8, 9, 10번째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서 10번째는 300하고 400 사이에 있을 거다. 알겠죠? 300하고 사이에 계급 도수가 8이죠? 그래서 8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아래쪽에서 10번째 그렇게 찾는 거다. 알겠죠? 위쪽에서 10번째는 400에서 500 사이에 들어갈 거야.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고요.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니까 얘도 일단은 뭐부터 할까? 자, 써놓은 것부터 하자. 여기 얼마인지부터 써보자. 여기 얼마? 0.05. 여기는 0.25. 여기는 0.4. 0.2. 0.1. 다 더하면 1. 맞죠?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0.4죠. 0.4. 0.4가 16곳이래. 알겠죠? 그래서 0.4 했더니 16곳이야. 전체는 얼마? 전체 상대 도수는 1이죠. 1이면 전체가 얼마인지 x를 구할 수 있겠다. 무슨지 알겠죠? 자, 비례식 세워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고요. 공식으로 나와 있는 책들도 있죠.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이죠. 상대 도수분의 도수하면 이게 전체 도수다. 이렇게 그래서 0.4분의 도수 16 해주면 되는 거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계산하면 외항의 곱 0.4x가 16 곱하기 1 내항의 곱이라서 x가 0.4분의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례식 세워서 풀어도 이렇게 나오고 공식 이용해서 풀어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공식 외워서 그냥 풀 수 있으면 공식 외워주시고요. 아, 진짜 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례식 세워서 풀어주세요. 10씩 곱해서 4분의 160이고요. 4를 약분하면 40곳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35 ppb 이상인 시도 35 이상 35 이상이면 어디다? 그렇지. 35 이상이면 35부터 40 여기죠? 0.3이 되겠군요. 35 이상이면 다 합쳐서 0.3 다 합쳐서 0.3이 된다. 무슨지 알겠죠? 0.3이면 전체가 지금 얼마라 했어? 전체가 40이죠? 40에 0.3이 얼마인지 알겠죠? 그냥 40 곱하기 0.3 하면 도수가 나온다. 알겠죠? 12곳이다. 이해가죠? 아까처럼 비례식 세우고 싶어? 그러면 비례식 세워서 풀어. 0.4가 16이니까 0.3은 얼마일까? 요렇게 비례식 세워서 풀어도 돼. 알겠죠? 편한 대로 해주세요. 알겠죠?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계산하면 0.4x가 16 곱하기 0.3이니까 10씩 곱해서 x는 4분의 16 곱하기 3 해주면 된다. 알겠죠? 답은 똑같이 12곳이다. 이렇게. 자, 비례식 세우는 거 하고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거 하고 둘 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 볼 때는 공식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비례식이 편하면 비례식으로 풀어주시고요. 자, 17번 요거 사다리꼴 회전하면 뭐가 생긴다? 그렇지, 원뿔 때 생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원뿔 때는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 원뿔 때는 뭐 회전시켜야 되는지, 즉 사다리꼴 회전시켜야 되고, 회전시켰을 때 전개도도 정말 중요하다. 원뿔 때 전개도는 무조건 외워주세요. 원뿔 때 전개도. 알겠죠? 그래서 원뿔 때 전개도 꼭 그려서 확인해 주시고요. 전개도 그리면, 있죠? 전개도 그리면 어떻게 돼? 요 위에 생기는 원, 반지름이 5인원이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5인원이 생긴다. 밑에는 어떻게 돼? 그렇지. 반지름이 8인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8인원이 하나 생긴다. 알겠죠? 옆면은
커다란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뺀 요렇게 생긴 옆면이 생긴다. 알겠죠?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원 둘레하고 요 호의 길이하고는 어떻게 된다? 똑같다. 그래야지 다시 동그로 말아버리면 요게 딱 붙어요. 있죠? 그래야지 원뿔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 둘레랑 요 호의 길이 같다. 마찬가지로 밑에 큰 원 둘레랑 BC 요 호의 길이가 서로 같다. 알겠죠? 그래서 원 둘레 2파이R이죠. 10파이가 AD 호의 길이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AD의 길이는 10파이가 되고요. BC의 길이는 2파이R, 반지름이 8이니까 16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호의 길이 두 개 더하면 26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두시죠? 원뿔대 정말 중요한 거다. 요거 이용해서 건널비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 18번 뚫렸는데 건널비 구하래. 뚫렸는데 건널비 구하래. 어떻게 구해? 그렇지. 다 구해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구해보자. 자, 위에 있는 요거. 어떻게 되면 된다? 그렇지. 커다란 원에서 작은 원 하나 빼주면 되는 거죠. 큰 원은 지름이 8이니까, 그죠? 반지름이 4겠죠? 반지름이 4. 그래서 16파이 반지름이 4니까 파이 r 제곱. 빼기 작은 원은 반지름이 2죠. 지름이 4니까. 그래서 파이 r 제곱 4파이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12파이가 되고. 자, 12파이가 어디 있어? 밑에 또 하나 있죠? 밑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12파이 곱하기 2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24파이. 알겠죠? 하나 구했어, 이제 하나. 자, 그 다음 잘 봐.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 자, 안쪽에 있는. 요것도 건널비 들어간다. 알겠죠?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원기둥 옆넓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안쪽에 있는 거 쭉 펼치면, 안쪽에 있는 원기둥을 펼친 거예요. 잘려져 나갔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펼친 거예요. 알겠죠?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2가 되고요. 높이가 9가 되고요. 높이 9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아까 요거랑 똑같죠? 2파이R 4파이. 여기 4파이가 된다. 그래서 요 넓이가 예죠? 얼마? 49, 36. 알겠죠? 지금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49, 36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이 36파이하고 24파이하고 두 개.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다? 그렇지. 나머지 하나는 이 바깥 부분. 알겠죠? 바깥 부분. 알겠죠? 바깥 부분은 뭐야? 그렇지. 바깥 부분도 커다란 원기둥 옆넓이랑 똑같은 거죠. 커다란 원기둥은 반지름이 얼마? 그렇지. 반지름이 4인 원이 있고요. 반지름이 4니까 이 길이가 2파이R 8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8파이 곱하기 9. 알겠죠? 98에 72파이.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건넓이 구하는 거는 그렇게 세 개 더해주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24파이랑 36이랑 더하면 60인가요? 60파이 하고 60에다가 70이 더해서 132파이가 우리가 찾는 최종 답이다. 알겠죠? 그래서 132파이가 우리가 찾는 건넓이가 되겠다. 자,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건넓이에요. 얘가 좀 어려워요. 그죠? 좀 어려워. 자, 얘는 부피는 쉽죠. 부피는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 빼면 돼. 아니면 얘가 밑넓이니까 이게 밑넓이죠. 요 밑넓이. 초록색. 밑넓이 곱하기 높이. 여기다가 9만 곱하기 9 하면 그게 부피야. 부피는 간단한 거죠. 근데 건넓이 할 때는 윗부분, 그 다음에 안에 파묻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바깥에 드러나 있는 부분 요 세 개를 전부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래서 가운데가 뻥 뚫려 있을 때 건널비 구하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19번도 줄기 잎이죠. 줄기 잎이에요.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 가장 낮은 학생 차이. 가장 좋은 학생 얼마? 가장 좋은 학생 57, 55, 57이 제일 좋은 학생이죠. 알겠죠? 가장 좋은 학생은 57. 자, 가장 나쁜 학생, 가장 나쁜 학생은 얼마? 22, 24. 22가 제일 낮은 거죠? 22. 차이는 큰 거에 작은 거 빼는 거죠? 그래서 57에서 22 빼주면 우리가 찾는 35. 자, 뭐 이런 거는 뭐 진짜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냥 줄기 잎을 어떻게 보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죠? 그렇게. 자, 20번, 20번. 12권 이상 14권 미만 12권에서 14권 요거 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렇지. 비례식 세워서 풀어주세요. 알겠죠? 전체 총합을 구해라. 뭐 그러면 어떻게 구해라. 그래도 상대 도수는 합이 1이니까 이것도 비례식으로 풀어줘도 되고요. 알겠죠? 자, 어쨌든 비례식은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된다? 6대 0.15는 x 대 0.25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0.15x 내항의 곱은 6 곱하기 0.25 해주면 되고요. x가 0.15 100 곱하죠. 그래서 15분의 6 곱하기 100 곱해서 25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3, 5로 약분하면 5, 3으로 약분하면 2, 10이군요. 그렇게 10 찾아주면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금 잘 생각해 주시고요. 조심할 거는 이제 전체 도수 구하라 그러면 공식으로 아까처럼 상대 도수, 분의 도수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얘도 6대 0.15는 뭐 A 대 1 이런 식으로 비례식 세워서 풀어도 되겠다. 뭐 어쨌든 편한 방법으로 풀어주시고요. 전체 도수 구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21번이에요. 21번. 자, 회전시키면 뭐가 생기지? 그렇지. 회전시키면 이렇게 원기둥인데 중간에 뭐야? 뻥 뚫린 뭐가 뚫렸지? 원뿔이 뚫려 있는 원기둥이 생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기둥인데 그죠?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인데 가운데가 어떻게 됐다? 그렇지. 가운데가 뻥 뚫렸다. 알겠죠?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거예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잘려서 원기둥 같으면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원기둥에서 뻥 뚫려갖고 있죠? 뻥 뚫려가지고 얘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좀 확실하게 하자. 진한 색이에요. 진한 색 알겠죠? 직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인데 뭐야? 그렇지. 직사각형인데 얘도 원기둥만큼 뚫려서 알죠? 요만큼 뚫려서 그래서 실제로 생기는 거는 그렇지. 실제로 생기는 거는 요 부분 뚫린 거 빼고 요 부분이 생기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자, 그래서 생기는 단면의 넓이 그냥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5 곱하기 12이죠. 나누기 30이죠. 60 나누기 2 하니까 30. 여기도 50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30. 그래서 단면의 넓이는 30 더하기 30 해서 60이 답이다. 알겠죠? 그래서 60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서술형이면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림 예쁘게 그려서 해주면 돼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죠. 단면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그려주고 넓이 구해주는 거다. 서술형 나오면. 22번이에요. 22번. 어떻게 된대? A, B에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대. 문제 잘 읽어주세요.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는데 X의 값을 구하래요. 자, 보면 알겠지만 잘 보세요. 이쪽에 있는 물 담겨있는 이 부분은 뿔이에요. 뿔. 그래서 여기가 밑면이고 얘가 높이인 뿔이야. 뿔. 꼭지점 하나 생겼죠. 뿔. 얘는 기둥이에요. 기둥 정의 알죠? 기둥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밑면이 합동인이죠? 평행하고 합동이 돼야 돼. 요 색칠한 두 개가 밑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색칠한 두 개가 밑면이 된다. 밑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합동이고 평행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높이가 되는 거죠. 빨간색 높이가 6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볼까요? 밑면은 얼마? 그렇지. 여기 직각이죠. 직각. 직각이고 여기가 4. 그 다음에 높이가 x. 그래서 삼각형 넓이 있죠? 삼각형 넓이 4 곱하기 x 나누기 2x죠? 곱하기 높이 해주면 기둥 부피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는 거예요. 밑넓이가 4 곱하기 x 나누기 2 해서 2x가 됐고요. 높이가 6이다. 이게 기둥 부피다. 그런데 얘는 뭐라고? 뿔이라고 알겠죠? 뿔이야. 얘가 밑면이고 높이가 여기 8. 알겠죠? 높이가 요 빨간색 8이다. 밑면이 그런데 얼마야? 밑면이 6이고, 이죠? 여기도 직각인데, 여기가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이죠? 안 나왔어요. 문제가 틀렸어요. 알겠죠? 이렇게 틀리게 문제를 내다니. 문제가 틀렸어요. 자, 원래는 문제가 물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맞을 것 같아요. 여기도 X면 말이 안 되거든. 문제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놓고 똑같이 X다. 그러면 이 부피랑 이 부피랑 같아질 수가 없어.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 X가 아니고 여기가 뭐 4다, 8이다, 6이다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진 거는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 문제 내는 사람이. 그래서 요 점이 요 점까지. 그러니까 물이 요만큼 완전히 기울어졌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높이를 6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높이를 일단 문제가 틀려서 안 풀어도 돼요. 높이는 6으로 하고 한번 풀어보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6 곱하기 6 나누기 2 해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뿔이니까 3분의 1 해주면 된다. 이게 서로 같다. 이 방정식을 푸는 거다. 무슨지 알겠죠? 약분하면 2, 3은 6 약분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쪽에 있는 6하고 이쪽에 있는 6하고 약분되고요. 2x가 8이 된 거죠? 2x가 8이니까 x는 4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알겠죠? 문제가 여기까지가 높이라고 했을 때 알겠죠? 4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높이를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풀어주세요. 문제가 틀렸지만 중요한 문제인데 왜 틀렸을까? 바보같이.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죠.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기둥이고 얘는 뿔이다. 뿔은 3분의 1 밑넓이 높이, 기둥은 밑넓이 높이. 알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23번이에요. 23번. 찢어졌군요. 보관을 잘 해야지. 찢어졌대. 70점 미만인 학생이 전체 40%래. 70점 미만 여기군요. 여기 70점 미만. 자, 몇 명인가 볼까? 2명. 이렇게 찌네. 여기 2명, 여기 4명, 여기 8명. 14명이군요. 14명이 40%예요. 14명이 40%예요. 비례식. 알겠죠? 그러면 전체는
100%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구할 수 있다. 이해가죠? 그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40 곱하기 x는 14 곱하기 100 이렇게 되고요. 자, 10으로 일단 약분하고요. 그러면 x는 4분의 14 곱하기 10 그죠? 약분하면 2로 약분해서 7, 2로 약분하면 5 35명이 전체가 되는 거군요. 이렇게 비례식 세워서 전체 인원수를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보자. 여기는 80에서 90은 5명이죠? 90에서 100은 4명. 9명이죠? 아까 14명이고 9명. 14명하고 9명이니까 23명이 되는 거고요. 그죠? 전체는 몇 명이라고? 전체는 35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뭐 A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35명에서 23명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80점, 70에서 80점 여기 찢어진 부분 학생 수는 어떻게 된다? 전체 35에서 다 더한 23을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비례식 안 하면 전체 학생 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그렇지. 상대 도수 0.4분의 40%면 0.4죠. 0.4분의 14 해서 구해줘도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0.4분의 14 해서 전체 도수를 계산해도 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답은 얼마다? 1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문제까지 좀 까다로운 문제였죠? 요 정도 풀 수 있으면 뭐 좀 찢어진 것도 이제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